혼자서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되고 속상하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작업할 때 소갈이 하게 되는 4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자막, 시작합니다. 영상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양한 영상 제작 환경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 프리랜서 제작자가 이런 일도 겪고 있다는 시점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비기너, 그러니까 초보 영상 제작자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내가 하고 있는 영상 진행이나 비용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죠. 영상 제작 도중에 궁금했던 점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편의 제작비, 이거 적당한 건가요? 영상 한 편에 얼마? 보통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영상 제작의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거든요.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비를 견적해야 되는 게 영상 제작비입니다. 이 견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추후에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영상 한 편은 얼마? 라는 이런 공식은 도대체 왜 생긴 거냐? 이거는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해할 만은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정해진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 한 편이 얼마 뭐 이렇게 묻게 되거나 또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기존에 영상 한 편을 만들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번 이 영상은 얼마 정도에 만들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제작자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클라이언트는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정한 이 예산이 적당한 비용인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작비가 적당한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작업 규모를 따져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는 제작 비용에 대한 자신의 어떤 수준과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자신만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세부적인 비용을 책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하기 초반에는 이런 기준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자기한테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책정해 놓는 표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가 제시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영상 제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는 쓰자는 얘기를 안 해요. 뭐 구두 계약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자라는 요구는 영상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작게는 무리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제작비 자체를 아예 못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 같은 것들을 계약서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구두 계약이라는 것도 계약의 하나로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구두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법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가령 법원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제 따져 물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지,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구두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골치가 아파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계약서는 나만을 위한 거, 제작자만을 위한 거지 클라이언트한테는 득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클라이언트도 계약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같이 성실한 그 제작자들 말고 좀 그렇지 않은 제작자들을 만날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뭐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일을 다 하지 않고 잠수를 탄다거나, 근데 납품할 기한이 있는데 이 납품할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자꾸 미룬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라는 거는 사실 클라이언트와 제작자 양쪽 간에 서로가 다 필요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그냥 뭐 약간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후지부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와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좀 매 순간마다 면밀히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마다 자신들이 회사에서 가진 계약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계약서 내 내용, 그리고 제작자,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서 안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총 제작 비용과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같이 첨부돼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납품할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뭐 마스터 파일만 줄 건지, 아니면 자막이랑 음악을 다 뺀 클린 파일을 줄 건지, 그리고 뭐 추가로 어떤 영상들을 더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때 심지어는 어떤 코덱으로 인코딩을 할 건지, 어떤 확장자 이름으로 영상을 납품할 건지까지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촬영 원본을 그대로 넘겨줄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줄 건지, 그리고 인코딩을 할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을수록 일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써놓는 게 일을 할 때 좋더라고요. 계약서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제작자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 이후에 완성본을 가지고 여기다가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장으로 날인을 해서 두 부로 나눠가지고 클라이언트 하나, 제작자 하나 이렇게 나눠 갔거든요. 똑같은 걸. 근데 이게 계약서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 영상 제작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혹은 이번 프로젝트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1차로 검토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인데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를 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클라이언트가 나와 같이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라서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계약에 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계약서라는 것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경직된 자세로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클라이언트와 내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에 관한 거는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무한정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요구들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반대로 제작자 역시 계약 당시에는 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새로 생기는 이 문제들을 좀 합의해야 될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수정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질문처럼 수정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사실 이 영상 제작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만들면 수정하고 또 만들고 막 이걸 반복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주고받고 또 그걸 시사하고 수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나 혹은 클라이언트가 이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실패한 상황에서 계속 다른 피드백을 줘서 이걸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다시 이걸 이렇게 거꾸로 고쳐달라고 하는 번복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이러면 제작자는 물리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작자가 온전히 다 감당하자니 이거는 물리적으로 너무 손해가 많고, 또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니 이 클라이언트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선은 무한정으로 수정해달라 혹은 계약서 상에 적혀있지 않은 요구를 추가로 하는 거는 사실 불합리한 게 맞아요.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저자세를 취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서 상에는 촬영 원본, 프로젝트 파일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혹은 다 끝나고 나서 당연하게 촬영 원본이랑 프로젝트 파일을 왜 안 주냐라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추가 요구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특히나 이제 편집 프로젝트 파일이나 뭐 아니면 뭐 CG를 제작한 작업한 파일 같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한다, 뭐 AI 파일 같은 걸 달라고 한다, 이거는 제작자의 어떤 제작 노하우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션 그래픽이나 뭐 CG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계약상에 이런 파일들 모두를 다 주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거절을 하거나 혹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무한 수정을 계속 할 것 같다, 이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 이러면 계약할 당시에 아예 수정 횟수를 딱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정 횟수를 넘어간다, 뭐 만약에 2회나 3회 정도로 수정 횟수를 딱 제한을 두고 이 횟수를 넘어간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아예 명시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정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상에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선택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근거가 되는 견적서 안에 추가 수정을 할 때 비용은 얼마, 어떤 추가 수정은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아예 여기다 기재를 해놓고, 이거 옵션처럼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걸 근거로 비용을 책정하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수정 횟수를 넘어가면 이 견적서에 있는 비용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이걸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이언트와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작자도 언제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은 계약서와 견적서를 근거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이 나한테 손해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뭔지 일단 한번 잘 들어보고 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비용은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클라이언트한테 선택권을 주면서도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돕는 게 우리 제작자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모션 작업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걸 공짜로 요구하네요. 처음 일하게 되면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요청하지도 않은 그런 뭐 모션 그래픽이나 뭐 어떤 CG 작업이나 유료 BGM 같은 것들을 막 넣어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나중에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로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정말 이 제작자는 이런 고된 작업을 우리한테 무료로 해줬구나, 서비스로 해주는 참 좋은 작업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쉽다라고 느끼는 클라이언트들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뭐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녹음 부스, 녹음실에 가가지고 클라이언트랑 같이 막 녹음도 하고 막 음악도 입히는 작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일하는 티가 많이 나죠. 근데 영상 제작이라는 게 그런 몇 가지 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하는 티가 잘 안 나요. 특히나 뭐 CG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막 몇 프레임 단위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사실 몇 초, 몇 프레임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쉬운 작업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컬러 콜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사실 영상 퀄리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냥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말 안 해주면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거를 서비스를 해줬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작업들을 계속 요청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이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꼭 반드시 비용을 막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작업이 영상 퀄리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영상에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작업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이 다음번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정당한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조금 더 특별한 제작자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안 해주는데 이분은 이걸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제작자로 인식하게 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좀 더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다른 제작자를 구했을 때 지난번 제작자는 이런 거 그냥 해주시던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프리랜서 제작자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업계 전반적인 제작 비용이나 처우가 낮아지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작업하면서 소갈이 하게 되는 4가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제작 환경이나 클라이언트와 제작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제 주변 분과 이메일, 유튜브를 통해 나눠주신 제작자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모은 겁니다. 의외로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놀랬고, 저 역시도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제작자 역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제작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제작 환경을 보장해주고 제작비 지급과 같은 부분을 잘 이행해주는 거고요, 제작자는 자기 일처럼 충실히 제작에 임하고 약속한 날짜에 납품을 완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문화가 잘 정착되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일하는 내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그런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소갈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리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막, 음악, 화면.